자, 빨간 펜 들고 틀린 것만 해설합니다. 자, 갈게요. 1번 답 2번, 2번 답 2번, 3번 답은 답 없습니다. 그냥 다 동그라미예요. 답 없어. 발음 다 정확해. 발음 다 정확해요. 이따 설명 다시 할게요. 4번 답 3번, 5번 답 3번, 6번 답 2번입니다. 7번 답 4번, 8번 답 4번, 9번 답 2번입니다. 10번 답 5번, 11번 답 1번, 12번 답 4번, 13번에 5번, 14번에 4번입니다. 15번 답 3번입니다. 16번 답 1번, 17번 답 5번, 18번에 2번, 19번에 3번, 20번에 3번. 자, 앞에 몇 개 틀렸는지 쫙 쓰세요. 자, 태연이 몇 개? 3개? 오케이. 자, 승아는? 3개. 그다음 지연이? 4개. 좋아. 자, 틀린 거 부르세요. 몇 번 해주면 될까요? 처음에 1번부터 1번부터 3번 중에 있는 거 있어요? 3번 다 맞는 거라니까? 3번 다 동그라미 치라니까?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몇 번이 애매했을까? 풍물, 비음아, 닿는, 디귿은 다시 한번 어떻게, 2번이네. 2번이네. 어떻게 바뀌어야 돼? 답이? 니은으로 닿는. 아니, 왜냐면요. 이거 답이 뭐로 적혀 있었냐면은 답이 4번으로 적혀 있는 거야. 염려. 염려의 발음은 그냥 염려다라고 해설지에 되어 있어서 내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아니거든? 니은으로 바뀌는 거 맞거든? 아, 이거 답 확실히 몇 번이야? 2번이다. 아, 여러분이 반박해서 너무 좋아요. 아닙니다. 2번입니다. 이거 틀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부터 9번에 몇 번? 6번 가겠습니다. 자, 6번. 자, 반모음 첨가랑 관련된 건데, 자, 이거 봐봐라. 적절한 거 찾으래. 첫 번째, 얘 발음할 때 피, 였다 가능합니다. 어가 여로 되는 것도 괜찮아요. 반모음 첨가가 돼서. 이해됐어요? 여기 어에다가 반모음 첨가돼서 여 되잖아. 그치? 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되는 게 없어. 얘는 뭐야? 대, 여. 얘도 뭐야? 어에다가 반모음 첨가해서 여 된다 이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할 때 이오도 괜찮고 이요로 반모음 첨가할 수 있어. 뭐 첨가해? W, O. 그쵸? 아, W 아니겠다. 미안하다. 이다, 이. 오랑 이가 만나면 요가 된다. 오랑 이가 만나면. 오랑 이가 만나면. 됐지? 오랑 반모음이.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기역, 디귿, 리을. 그러면 얘는 선생님, 이거 큰 애가가 되지 않아요? 큰 애가가 만약에 얘가 됐다고 해도 여기다 반모음을 첨가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또 그 다음에 9번까지 없어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요. 10번부터 14번. 11번 갑시다. 자, 밑줄 친 단어가 보기 기역, 니은에 모두 해당하는 단어로 묶여야 되는데 기역이 뭐야? 탈락. 탈락 그러면은 나는 뭐 탈락 나냐? 생각나냐? 히읗 탈락, 자음 탈락 같은 거, 그치? 으 탈락, 모음 탈락, 그치? 그 다음에 니은, 음운 변동의 결과는 표기에 반영하세요.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이거 모두 포함하는 거 넣으래. 그러면은 답 1번 아님? 둥근, 얘 뭐야 원래? 둥글다가 원형 아니야? 근데 갑자기 니은을 만나서 무슨 탈락? 리을 탈락. 자, 떠의 원형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떠 원래 뭐예요? 기본형. 네? 떠의 기본형이 뭐냐고. 뜨다. 그래. 그러면 뜨다가 떠가 됐으니까 뭐 탈락한 거야? 으탈락해서 얘가 어를 만나면서 뜨어대면서 으탈락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답이 1번. 탈락, 리을 탈락 있고 으탈락 됐고 표기에 반영돼서 바뀌었으니까. 나머지 봐봐. 바뀐, 탈락할 게 없어요. 바뀔다 아니잖아. 바뀌다잖아. 그치? 건너라, 건너다. 탈락한 게 없는데요? 얘는 차라리 뭐 건너 그러면 탈락해도 돼. 탈락. 얘는 앞에 게 아무것도 안 돼. 그 다음에 화살은요. 리을 탈락이야. 리을 탈락. 활 더하기 살이 만났어. 쏴라. 탈락한 거 없어요. 존.
얘는 발음은 조은이지만 쓸 때는 히읗 그대로 써주잖아. 얘는 났어요. 탈락한 거 없어요. 아파서, 아프다는 얘는 의탈락이지. 기본형. 얘는 걸을 수가, 걷다인 건 알았어. 걷다. 그런데 얘는 디귿 탈락이라고 하기가 좀 그런 게 리을로 바뀌었어. 디귿이 리을로 바뀌었다의 예시다. 이해됐나? 자, 그 다음에 자 15번부터 20번까지 또 몇 번 있어요? 몇 번이요? 15번 먼저 가겠습니다. 그 전에 있으면 또 이따 얘기해요. 15번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찾으세요. 자, 발전. 얘 발전 발음 어떻게 되는 거야? 한자어 받침 뒤에, 한자어 받침이야. 얘 한자어야, 발전. 한자어에서 앞에 리을이 있으면 얘 무슨 소리로 바뀌어야 돼? 된 소리. 기억나? 한자어면은 된 소리로 바꿔주래요. 그러면은요, 지읒이 쌍지읒이 됐으면 이거는 교체야, 첨가야? 누가 봐도 교체지. 그러면은 늘어난다고 하면 돼, 안 돼? 그럼 두 번째, 구지는 어떻게 된 거야? 구지가 됐지, 구지. 얘는요, 디귿이 뭐로 바뀌었냐? 지읒으로 바뀌는 국의 음화로 봅니다. 같아지지 않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먹물은 뭐야? 먹물, 비음화 아님? 기역이 미음 때문에 앞말의 받침이 뒤에 오는 말의 첫소리에 영향을 받는 비음화. 3번. 됐지? 다음 4번. 신라는 리을 유마야. 앞에 오는 비음이 아니라 뒤에 오는 거. 됐죠? 그 다음에 5번. 높이는 두 개의 음운이 합해졌어. 야, 이거 무슨 현상이야? 연음은 음운 변동 중에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는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고 늘어들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연음, 변동 그런 거 얘기하지도 마. 됐죠? 또 몇 번? 또 있어요? 20번까지? 아까 3, 4개 틀렸는데 왜 질문은 그렇게 많이 안 온 것 같지? 없어요? 지원이 없어요? 다 없어요? 오케이. 자, 우리 이제 국어 예열 지문 할 건데 모의고사. 아니 얘들아, 야, 모의고사 10회 봤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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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니까요, 내가 감히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마지막 3회, 뭐 마지막 8, 90 본 게 거의 그거의 평균이 본인 점수일 거야. 내가 보니까 10회 때 1등급 나온 애들 거의 없어. 다 무너졌어. 그리고 내가 오늘 왜 이 옥을 찾냐? 예뻐 보이고 싶어서 옥을 찬 게 아니에요. 내가요,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럼 나는 피가 잘 안 통해. 막 쩌릿쩌릿해. 나 같은 사람 있어요? 난 그래서 시험 기간에 밤새서 공부하는 사람 너무 부러워. 막 에너지 드링크 먹고 막 이런 거 먹잖아. 막 커피 먹고 이러잖아. 그러면은 멍해. 나 오늘 원래 3시간 잤는데 아까 전에 여기 오기 전에 1시간 자고 왔어. 집에 빨리 갔다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3월 24일까지 3일 남았어. 3일. 3일 동안의 이 주말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달라져. 뭐 선생님 뭐 이미 3일이면 결정난 거 아니에요? 내가 늘 얘기하죠. 우리 학원에 1등급 나온 남자애들 중에 지금 많잖아. 남자애들 좀 많이 나오잖아. 걔네 1등급 나온 애들 전체 중에 5명도 안 된다니까. 내가 늘 가르칠 때마다 느낀다니까. 요번에 10회 때 1등급 나온 애들 정말 극히 드물어요. 내 기억에는 한두 명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선생님이 주는 예열 지문 오늘 해줄 테니까 집에 가서 다시 보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어떤 여자애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비문학을 잘하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뭐라 그랬지? 똑같은 걸 여러 번 봐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 야, 지원아,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 또 뭐, 너가 생각했을 때 어떤 게 잘 맞는지. 뭐 답은 없잖아. 많이 푸는 거. 자, 많이 푸는 거요? 아니다, 난 틀린 걸 여러 번 보는 게 낫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한 번 풀 때 정확하게 푼다? 네, 말할게요. 둘 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요령 있게 풀 생각하지 마세요. 이 교재는 지금 시중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투스에서 교재 내기 전에 검토하려고 선생님들한테 하나씩 보내줘요. 이제 검토를 하는 거야. 이 문제 잘못된 거 없는지. 아직 시중에 없는데 나도 하루에 지금 이거를 최소 5개에서 10지문을 풀어요. 나도 매일 꼬박꼬박. 그러니까 난 더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잖아요. 맨날 하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5개에서 10지문씩 매일 풀면 1등급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기계적이야. 딱딱딱딱딱.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선생님 많이 풀어야 돼요. 꼼꼼하게 풀어. 둘 다. 대신에 국어는 매일매일 하면 올라. 수학과 조금 달라.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맨날 그렇게 불러대잖아. 모의고사 봐라, 멘토링 봐라, 수업 봐라 이렇게 불러대잖아. 그래서
솔직히 3일 동안에 갑자기 뭐 비약적인 발전이 뭐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꼭 1등급밥부터 시작할 이유는 없잖아? 1등급 하면 좋고. 그치만 내가 원하는 거는 제발 진지하게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오늘 어떤 애가 이러는 거야. 학교 선생님이 모의고사 안 중요하대요. 그거 말고 내신 잘 보래요. 분명 왜 애들이 1등급이 안 나오는 줄 알아? 모의고사 보는 날 분위기 장난 아니야. 어떤 애는 코 골고 자고 어떤 애는 시험도 안 보고 엎어져 있고 애들 대부분 대충 볼 거야. 이거 어차피 내신 안 들어가잖아. 근데 그 와중에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 최선을 다해서 봐야 돼. 그 한 번의 태도가 갑자기 이제 수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옆 친구가 자고 반 친구들이 대충 하고 이래도 너네들은 잘 봐야 돼. 그리고 그 모의고사 본 날 그 화요일도 멘토링 올 사람 오고요. 되도록이면 모의고사 시험지 말고 성적표도 갖고 오세요. 모의고사 시험지는 당연히 갖고 오셔야 되고요. 아마도 모의고사 시험지 3월 달께 내신에 거의 다 들어가 학교 시험범위에요. 그리고 왜 내가 시험지를 갖고 오라 그러냐면은 우리 학원에 30만 원짜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해주지 않아. 해달라는 애들만 해줘. 국영수사가 모든 점수를 딱 넣으면 어느 대학 어느 정도에 합격하는지 다 나와. 내가 원하는 대학 딱 넣어서 탈락 합격이 딱딱 나와. 그래서 어떤 애가 선생님 넣는데 지방대 나오면 어떡해요? 상관없어. 다행이잖아. 우리 아직 고1이잖아. 고1에 있는 게 수능은 아니잖아. 그래서 한번 니네가 그걸 갖고 와서 충격을 받아봤으면 좋겠어. 그거 다 해줄 수 없어. 갖고 오는 애만 해주는 거야. 국어 점수로는 그거 안 나와. 국영수사가 다. 그래서 아까 어떤 애가 나 과학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떡하냐 이러더라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성적표를 갖고 와야 돼요. 다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막 번호랑 이런 거 다 퍼센트 입력해야 되니까 시험지 갖고 와.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수학이 뭐 7등급이고 영어가 뭐 5등급이고 뭐 국어가 4등급이고 뭐라고 안 해. 니네 고3 아니잖아. 고3 아니잖아. 차라리 솔직한 게 나아. 솔직하게 나한테 오랫동안 점수 거짓말한 고등학생도 있었어요. 난 처음에 걔 말을 믿었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점수 나올 정도는 아니거든. 근데 어머니가 그러시기를 학교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뭐 들어가는 거 있다면 리로스쿨 너무 점수가 다른 거야. 그거는 피노키오야. 피노키오. 거짓말쟁이야. 차라리 솔직한 게 나아. 솔직한 게. 그러니까 되도록 성적표 갖고 와. 자, 예열지문 한번 보자. 이 예열지문. 자, 어제 내가 선정을 했는데요. 솔직히 3월 달이니까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교육과정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모의고사 순서가 뒤죽박죽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왠지 전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그냥 나올 것 같은 거 비문학 4개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 동양철학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동양철학은요, 영덕여고 입학시험에는 이번에 나왔었대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나올 것 같으니까 냈겠죠. 동양철학 지문 하나랑, 자, 두 번째 6에서 10번은요 법지문이에요. 내가 보니까 니네들 모의고사에서 제일 많이 틀렸던 지문이 이건 것 같아. 경계이론하고 분리이론 나오는 거랑 손실보상 청구권 나오는 거 이거 하고, 자, 그 다음 거 넘어가 봐. 11에서 20일 보여요? 11에서 21번은 문제가 쫙 있는데 예술적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철학적이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 대립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긴 문제니까 흐름 끊기지 않게 내가 11번부터 21번짜리 10개를 풀었는데 한 번에 다 맞을 수 있는지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거는 주제통합 지문이기 때문에 가나 지문이어서 조금 길어요. 자, 그 다음에 22에서 26 기술 지문인데 내 입장에서는 난 이것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 왜냐면 3월 달에 조금 어려운 질문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기술 나와서 헷갈릴 것 같으면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됐죠? 요거 4지문인데요. 한 지문씩 끊어서 풀고 해설, 끊어서 풀고 해설 이렇게 해줄게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잠깐만 초식이 하나만 갖고 올게. 자, 1번부터 5번이잖아. 7분 줄게, 7분. 준비. 시작.
2분 남았습니다. 상아 다 했어? 다 했어요? 이거 빠른데? 아빠는 똑같이 시간 줬는데 막 모자르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자 해볼게. 자 빨간 펜 드세요. 1번에 4번, 2번에 3번, 3번에 3번, 4번에 5번, 5번에 1번. 자 다 맞았다. 맞았어요? 오 잘했네. 이거 있었던 거잖아. 근데 내가 문제만 바꿨잖아. 그치? 자 5번부터 갈게. 거역과 수능은 딱 봐도 반대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 답은 4번이에요. 자, 왜냐? 조선시대 민본사상인 거 첫 번째 문단에 드러나 있잖아. 첫 번째 가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어?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왕권의 기반이 민심에 있으며 민심을 천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는 민본사상을 통치기제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 볼게요. 나, 다, 라까지 3명이 나옵니다. 나에는 정도전, 다에는 이이, 라에는 정약용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지? 그 다음에 마지막 마는 그냥 요렇게 조선시대 학자들은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해서 백성 존중 정책 펼쳤다라고 정리를 하잖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야 이거 나 지금 문제 푼 거 보여? 내일 하고 싶은 말이 떨지 마. 하던 대로 해.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 핵심을 잡아야 돼. 첫 번째 문단 읽고 나서 나 지금 사람 이름에다 막 동그라미를 막 쳤단 말이야. 이 글 어떤 거야? 누가 봐도 첫 번째 문단 딱 주고서 사람 이름 딱딱딱 보이지? 그럼 그거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크게 봐. 이런 1번 문제는 분명히 3월달 건 나온단 말이야.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찾아라. 한마디로 이거 다른 걸로 하면 윗글의 주제를 찾아라. 핵심 내용을 찾아라. 똑같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답은 딱 4번. 왜냐? 학자가 3명이나 나와서. 1번 같은 건 헷갈리지 말고 빨리 찍어야 돼요. 자, 2번 가겠습니다.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라. A가 뭔지 봤더니 외민. 자, 외민이 뭔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여기 앞에 줄 봐봐. 뭐야? 군주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외민의 태도를 지녀야 함을 역설했다. 근데 여기서 질문. 역설했다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역설했다. 역설이 뭐냐고. 어떤 뜻인 줄 알아서. 그거 찍어봐. 이게 뭐야? 역설. 비문학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 무슨 뜻이야? 그럼 해석 그동안 못했던 거예요? 역설이 뭐예요? 네? 뭐라고요? 정확하게 쓰세요. 강조해서 말하는 거야. 강조해서 말하는 거. 강조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역설했다? 그럼 뭐예요? 강조했다. 역설, 강조. 역설법의 그 역설 아니고 강조, 강하게 말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군주도 백성을 두려워해야 돼. 옛날에요. 왕이면 무조건 다 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왕인데 너무 정치를 못해? 죽일 수도 있어. 그리고 이 왕이 즉위한 다음에 몇십 년 동안 비가 안 와? 그러면 왕을 제물로 바칠 때도 있었어. 그러니까 군주도 백성을 두려워하는 게 필요해. 그냥 막 자기 맘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2번의 답 3번. 군주가 백성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태도 자체가 뭐다? 외민이다. 어떤 애가요? 5번을 한 거야. 백성들이 관료에 대한 불만으로 생겨난 마음? 근거 어디 있어요? 그거 아니죠. 외민이 있는 앞뒤 문장을 봐야죠. 틀릴 이유가 없죠. 그다음 3번 문제 조금 헷갈리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왜냐, 이쪽 반은 없는데 앞반에서 한 명 틀렸었거든. 자, 첫 번째 정도전 보세요. 정도전 봤더니 옛날에 바야흐로 온 세상을 제압하고 나서 천자가 볕을 내리고 녹복 나눠준 것은 신하들을 위한 게 아니라 백성 위한 거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 주는 거는 백성 때문에 주는 거다. 자, 백성을 근본에 두고 어쩌고저쩌고 백성이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기억을 읽으면서 몇 문단이랑 연결해야 돼? 나. 정도전이 이런 말 했냐 안 했냐 이거야. 자, 그러면 3번에 1번 봐봐. 자, 부모와 자식의 관계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부모랑 자식의 관계. 누구야? 정도전인가요? 누구예요? 빨리 얘기해봐. 누구야? 부모와 자식의 관계. 왜 오래 걸리지? 다 두 번째 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빗대어 백성을 보살펴야 하는 대상이라고 논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전인데 이익과랑 엮으니까 말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니은 2번 가겠습니다. 기억은 군주가 백성에 대해 외민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자, 외민 얘기 누가 했어요? 외민 누구예요? 외민 누구? 누구? 왜 오래 걸려? 다 보세요. 다에 아까 A가 외민이었잖아. 이거 이 거잖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내가 조금 답답한 거는요. 고2, 고3 애들은 똑같이 여러분이랑 이거 풀었을 때 조금 빨라. 왜? 이 누구야? 다요. 정도전 어디 있어? 여기요. 내가 지금 문단별로 정도전, 정약용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가르쳐 주는데 왜 대답이 너무 느려요? 이해돼요? 내일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제발 시간 없어서 찍었어요. 못 풀었어요. 그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 3월 달에 꼭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 시간 없는 것도 실력 부족이야. 내가 지금 어떻게 빨리 풀어야 되는지 가르쳐 줬잖아. 물어보는데 대답이 빨리 나와야지. 이해됐죠? 자, 그리고 자 3번. 니은은 군주가 교화를 순조롭게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안정시켜야 된다는 내용과 관련된다. 그랬죠?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가 경제적으로 안정시켜야 된다고 말한 거 어디 있어요? 그 문장 어디 있어요? 라예요? 어디요? 읽어주세요. 그럼 정약용이 얘기한 거네요? 어디요? 읽어보세요. 그 문장 어디 있냐고요? 다시금 얘기합니다. 지금 니은은 이입니다. 이가 말한 거 찾으세요. 왜 오래 걸리지? 이가 말한 거 찾으세요. 다에서 경제적인 거 찾았어요? 찾았어, 승아야? 자, 이거죠. 바로 여기였습니다. 자, 여기 이가 조선 중기의 학자 이 역시 군주의 바람직한 독성을 강조했어. 뭐라고 또 얘기도 했냐? 교화를 순조롭게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가 아까 전에 지금 3번에 니은 군주가 교화를 순조롭게 이루기 위해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는 내용 어디 나와요? 그러는데 승아야, 라라고 하면 되겠어요? 정약용이 지금 왜 나와? 이가 나와야 되는데 라를 왜 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니네 맞은 거는 좋아. 근데 정확히 빨리빨리 해야지. 내일 선생님 저 비문학 어려운 거 다 맞았어요. 근데 문학 하나도 못 풀었어요. 그럼 바보 같은 짓이야. 빨리 정확하게 풀어야 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보세요. 4번, 5번 보세요. 3번에 4번, 5번 선지. 디귿은 관료들이 제도를 이행하는 백성들을 착취. 디귿 내용은 지금 목화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은 딴 데 수령 파견해서 갖고 온다는 건데 착취는 괴롭히는 건데 말도 안 되지. 그다음 5번. 디귿은 군주가 관료를 대할 때 필요한 덕목과 관련된다? 선생님 5번도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요. 군주가 관료를 대할 때 덕목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외민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거는 정약용과 관련된 거니까 갑자기 너무 내용만 보고 맞추는 건 아니잖아. 그치? 연결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3번 문제 같은 게 3점짜리였어요. 근데 3월달 거는 그렇게 3점짜리 치고는 어렵지 않아요. 자, 4번 볼게요. 자, 4번이 답이 5번인 건 나도 알겠거든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조선시대 백성들에게 교육은 어떤 의미였어요? 얘기해 주세요. 조선시대 백성들에게 교육이 어떤 의미였냐고요. 딱 단어로. 뭐였어요? 여기 있잖아요. 4번에. 뭐였냐고요. 조선시대 백성들에게 교육이 어떤 거였죠? 힌트를 줄게요. 네모칸 안에서 찾아. 여기서. 교육이 뭐였어? 뭐였냐고, 교육이. 아이, 저기요. 도덕적 교화 있어, 없어? 내가 왜 이걸 자꾸 시키냐면요. 여러분, 너네 분당 지역 내신이 더 어려워.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쓰라고 그러면 이 키워드가 들어가야지 학교 선생님이 맞게 해주실 거란 말이야. 객관식만 잘해서는 1등급 안 나와. 하고 싶은 말 알겠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교육에 대한 차이를 보여준다? 오케이. 그럼 어땠냐고. 교육이 뭐였냐고. 도덕적으로 교화시키려고 그런 거라고.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는 놈 그거 잘못됐다는 거. 예를 들어서 친구 때리는 사람 그거 잘못됐다는 거 가르쳐 주려고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됐고요. 자, 6번에서 10번 법지문 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4분 네 문제니까 6분 줄게요. 이것도 먼저 다 하면 해설할게요. 준비 시작. 이것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 줄게.
자, 5초 남았어요. 자, 혹시 아직 다 못한 사람? 다 했어요? 자, 한번 해보자. 자, 답 한번 불러볼게요. 자, 6번에 4번, 7번에 5번, 8번에 5번, 9번에 5번, 10번에 2번입니다. 자, 다 맞았다. 오케이, 한 명. 하나. 야, 6번 좀 잘한다. 2번 잘하네. 자, 1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죠. 자, 그랬을 때 A를 봤어. A 보니까 뭐예요? A. 부합이야, 부합. 그러니까 사물이나 현상이 꼭 들어맞음. 부합. 괜찮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명시하고 있다. 왜 답이 2번인지 얘기해 줄게. 내가 볼 때 이거 지금 10번 틀린 사람 있지 않니? 10번 틀린 사람. 10번 아니야? 다 맞았어? 그럼 나 궁금해서 물어볼게. 아니, 서윤아, 10번 왜 답이 2번이야? 이거 왜 틀려? 괜찮지 않아? 이거 괜찮잖아. 내용 보니까 어때? 공공침해와 이에 대한 보상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는 이 명시라는 건 어떤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낸 거 아니에요? 왜 틀려요?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지원아, 이거 왜 틀려? 좀 찍은 거 아닌가? 오, 맞아요. 이거요. 글로 나타내면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법률인데 글로 하는 거 맞잖아. 오히려 그 앞에 게 틀렸는데요. 말이나 글로 제시되어 보임이 아니라 그냥 글로 나타내야 돼. 이해돼? 그래서 다시금 얘기할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지금 법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법률. 자, 여기 보면은 법률에 규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법률로 글로 쓴 거지. 그러니까 얘는 말로 한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명시보다는 제시가 좋아요. 제시. 명시는 말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서. 서윤이 이 말한 거 맞아요? 아, 그래요? 말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서 틀려요, 명시는. 이해됐어요? 제시면 괜찮았다. 됐어요? 좋아요. 자, 6번 한번 보자. 6번 한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라. 자, 4번이에요. 왜냐? 대조되는 이론인 건 나도 좋단 말이야. 근데 두 이론의 장점을 모으고 있다? 말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 7번.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내가 볼 때 7번이 그나마 좀 어려웠다? 나 7번 왜 틀렸는지 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거 왜 답이 5번이에요? 왜 적절하지 않은 게 5번이에요? 야, 지원아, 다 맞았는데 얘기 좀 해봐. 나 그런 거 너무 싫어. 승아, 얘기할 수 있어요? 야, 틀리면 어때? 얘기해봐. 이거 왜 적절하지 않은 게 5번이냐고. 정확해. 맞아. 그거야. 야, 무슨 말인지 한번 이거 지문 쫙 볼게. 이거 애들이 되게 많이 틀렸거든. 이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개인의 재산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면 개인은 자신이 입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거를 가져. 그게 바로 손실보상 청구권이야. 여기서 특별한 희생이 뭐냐?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 이에 대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아까 앞에 번에 물어봤는데, 야, 너네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 큰 불 나서 대전 난리 났던 거 알아? 사람 11명 죽은 거 알아? 아무도 모르더라? 알아 몰라?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 어제 속보 떴잖아. 지금 오늘도 뉴스 주된 이유잖아. 이거 봐봐. 총 11명 돌아가셨어. 그거 지금 난리 났어.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막 그 119 그 차 위로 뛰어내리고 그랬어. 다들 공부만, 뉴스에 막 속보 나왔어. 어제 갑자기 오후에 뉴스 속보입니다 하면서 나왔어. 대전의 자동차 공장에서 불나가지고 거기에 100 몇 명 넘는 사람들 중에서 다친 사람은 59명이야. 59명이 지금 다. 그래서 나라에 53명이 다쳤어. 사람들 엄청 많이 다쳤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지금 나라에서 이 자동차 공장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쳤잖아. 이 사람들 조금 지원을 해줄 것 같아요, 나라에서. 왜? 특별한 희생이잖아. 사람이 11명이 죽었다고. 얼마나 아수라장이었겠니. 이런 거야. 됐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의료기관의 병상이나 연수원, 숙박시설 등을 동원한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개인에게 보상해야 하는데 이때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 코로나 때 학원 못하게 잠깐 며칠 닫았잖아. 그때 학원이나 교습소나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지원금을 줬어요. 여기도 받았어요. 왜? 임대료는 그냥 나가야 되는데 학원 운영하지 마세요 했으니까. 그래서 줬었어. 이런 거 예시를 들어준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적 부담의 평등을 위해 인정되는 헌법상 권리다. 행정작용으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면 그거를 공공이 분담하는 게 평등 원칙에 부합한다. 그래서 자, 이런 게 핵심이야.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해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즉 공용침해와 이에 대한 보상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23조 제3항은 법률에 어떠한 경우는 보상해줘야 된다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법률에 있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겠지. 우성프라자가 갑자기 도로로 바뀔 거래. 우성프라자 여기 밀어버리래. 그럼 우성프라자에 있는 사람들이랑 우성프라자 건물주가 가만히 있겠니? 여기 건물주는 한 명이 아니야. 여러 개 건물을 쪼개서 여러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있겠죠. 그렇게 민간시설을 그렇게 파괴한다면. 자, 그래서 수용이 뭐냐? 공용침해 중에 수용은 재산권을 국가로 이전.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땅의 소유권을 국가가 갖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사용이 뭐냐? 행정기관이 재산을 일시 사용. 예를 들어서 여기를 코로나 때 예를 들어서 병원으로 쓰겠다. 그럼 일시 사용하는 거겠지? 그다음 마지막 제한은 코로나 때 영업하지 마세요 하는 거. 이해됐죠? 수익 한정. 이거다. 한편 제23조 3항은 내용상 분리될 수 없는 사항은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불가분 조항이다. 따라서 공용침해 규정하는 거랑 보상 규정이랑 같이 묶어서 하나로 되어야 된다고. 그냥 법에 나라는 필요한 경우 도로를 만들기 위해 개인 재산을 파괴할 수 있다. 끝나면 안 돼. 이러할 경우 어떤 보상을 준다. 이것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내가 볼 때는요. 내일 법지문 나오면 니네 많이 틀려. 법지문 정말 많이 틀렸거든. 됐죠? 그 다음 볼게요. 그러나 헌법 제23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재산권은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권은 보상된다고 되어 있고, 자 이제 2항이 나왔어. 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공익에 적합해야 한다는 재산권의 사회적인 제약이라는 게 나와. 예를 들어줄게. 내가 우성프라자 건물주야. 근데 내가 여기를 놀이동산으로 만들고 싶어. 이거 부시고 놀이동산 만들면은 가만히 있을까 나라에서? 분당에서 엄마들 난리 나요. 미친 거 아니니? 학교 시끄럽게 어떻게 우리 학원이 없어지고 갑자기 놀이동산이라니? 우선 분당에서 허가도 안 해줄 거야. 이해됐어요? 그런 거는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그런 걸 뭐라 그런다? 여기를 놀이동산 같은 걸로 바꾸지 못하게 하는 걸 바로 그런 걸 사회적 제약이라고 한다. 용어가 다르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왜? 그래 이거는 공익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니까 제약이야. 그럼 말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특히 토지처럼 공공성이 강한 사유재산은 재산권 행사가 너무 강해. 그러니까 사회적 제약을 받아. 만약에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다면 이로 인한 손실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 즉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이상에 해당할 때만 보상이 가능. 당연하지. 우성프라자 그 주인이 나라한테 말하는 거야. 아니 내가 놀이동산 짓고 싶다는데 못 짓게 하는 거 내 이 개인의 자유에 침범하는 거 아닌가요? 당장 보상해 주세요.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상식적이지 않은 사회적 제약을 어긋나는 짓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 구별에 대해서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이 나와. 그럼 느낌이 딱 어때?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질문해 볼게. 경계이론에 따르면 양자는 별개가 아니라 단지 침해 정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랬어. 양자가 뭔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양자 뭐야? 뭐랑 뭐가 양자야? 아까 어떤 애가 법을 만든 사람이랑 지키는 사람 그런 거 나오지도 않았어. 양자가 뭐야? 얘기해봐. 양자가 뭐냐고.
우선 아니고요. 양자가 뭐예요? 힌트를 줄게요. 이 문단에 있어요. 경계이론이랑 그러면 분리이론 얘기예요? 이거? 아니에요. 양자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아니에요. 힌트를 다시 한번 주자면 양자는 두 양자야. 두 개가 있어야 돼. 두 개. 뭐랑 뭐를 지금 양자라고 칭하냐고요. 뭐랑 뭐를 양자라고 할까? 다시 천천히 읽어볼게. 재산권의 사회적 제역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에 대해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다. 경계이론에 따르면 양자는 별개가 아니라 단지 침해 정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감 안 와요? 그쵸.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두 개를 얘기해줬으면 좋았겠어.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경계이론에 따르면요. 사회적으로 너 여기다 뭐 못 지어 라고 제약하는 거랑 나 불나고 난리 나서 특별한 희생하는 게 다르지 않다는 거야. 얘는 아니 어쨌든 둘 다 피해 입은 거잖아. 똑같은 거야. 이렇게 주장한다고. 양자가 이제 뭔지 알겠지? 그치? 그게 그리고 A가 아니라 B라는 거잖아. 이 두 개는 다르지 않아. 그냥 침해 정도 차이야. 재산권 침해는 그 정도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면 그럼 그게 특별한 희생으로 바뀐다는 거야. 따라서 경계이론은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는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공용 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불가분 조항 제23조 3항에 위반돼. 왜냐면 얘는 아까 무조건 다 명시해야 된다고 했잖아. 법률로서. 그런데 명시도 안 하고 명시가 규정이 없어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명시를 안 했는데 보상을 한다? 이 법 위반했다는 거지. 명시 안 했으니까. 법률 안 썼으니까. 법률의 내용을 안 썼으니까. 이해돼? 그리고 위헌으로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공용침해 행위는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는 거다. 그 잘못됐다. 경계이론은 적법한 공용침해 행위의 경우에 보상이 인정되면 위법한 공용침해 행위의 경우에도 요거를 근거로 이 법을 항을 근거로 보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는 게 경계이론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경계이론은 그냥 두 개 사회적 제약이나 특별한 희생이나 똑같아. 그래서 보상해줘야 되고 법률의 규정 없어도 이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그건 위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자, 그 다음 이에 반해 분리이론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대한 헌법 제23조 규정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사망의 규정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럼 질문해 볼게. 입법자는 누구를 얘기해? 우리나라에서 입법자가 누구야? 우리나라에서 누가 법 만들어? 아까 어떤 애가 정부가 법을 만든대. 아닌데. 힌트를 줄게요. 우리나라에서 입법자들은 한 명이 아니에요. 누가 법 만들어? 우리나라 법. 니네 정치 같은 거 듣지 않아요? 학교에서? 우리나라 법 누가 만드냐고요? 대통령이 법 만드나? 국회의원이 만들지. 나 그거 얘기 나오길 바랬어. 이해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분리이론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대한 제헌법 23조 규정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제3항의 규정은 국회의원 의사에 따라 완전히 다른 거야. 국회의원에 따라서. 그래서 따라서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어. 근데 국회의원이 이러한 재산권 침해를 특별한 희생이 아닌 사회적 제약으로 규정한 걸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야 이 건물을 놀이동산으로 바꾸는 거 왜 안 된다는 거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법률에 학원 건물을 놀이동산으로 바꾸는 경우 바꾸지 못하게 하는 경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해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왜? 그거는 특별한 희생이 아닌 사회적 제약이니까 없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특별한 희생, 특별하다고 볼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 중 특별한 희생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이고 만약에 해당 법률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가 헌법 제23조 2항에서 규정한 재산권의 공익 적합성을 넘어서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이거는 23조 2항을 위반해서 위헌이고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의 근거의 행정작용은 위법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거야. 지금 분당에 재건축 되잖아. 갑자기 재건축 다 됐어. 막 다 시작해. 근데 어느 날 분당 집값 너무 올랐다. 국회의원들이 분당 더 이상 재건축 못하게 하라 하고 갑자기 막아. 그러면 그 아파트 사람들 가만히 있겠냐? 뭐라고 그랬어?
뭐야, 우리 집 옆동 지금 대건축 다 해고 우리 집 지금 50년 돼서 논물이 막 나오고 있는데 뭐예요? 이거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고 들고 일어나겠지. 그 아파트 주민들.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과도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그건 23조 2항을 근거로 해서 잘못된 법이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건 법은 위법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거는 위법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고 분리이론은 이러한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그딴 법 없애버려야 돼. 예를 들어서 국민의 경제를 위협할 만큼 땅값이 오르면 재개발을 못하게 한다. 이런 법이 있다고 쳐. 처음에는 사람들이 집값 잡아야지 그런 법은 있어야 돼 했는데 막상 실행해보니까 너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 그럼 그런 법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됐어요? 그래서 재산권을 존속시키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재산권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그 법을 없애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한번 문제 보자고요. 6번,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래. 자, 그러면은 자, 답이 4번인 건 아까 다 얘기했어. 장점을 취합하는, 모으는 부분은 없었으니까 6번 넘어가고 7번 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승하가 너무 답을 잘 말해줬어. 봐봐. 경계이론은 보상 규정이 없는 재산권 침해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행정작용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건 경계이론이 아니라 분리이론으로 바뀌었으면 더 좋았겠고요. 그리고요. 우선 경계이론은 보상 규정이 없는 재산권 침해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손실보상 청구권 인정? 그런 내용 자체가 없었어요. 오히려 손실보상 청구권 같은 건 인정하지 않겠죠. 그쵸? 다시 보상 규정이 없는 재산권 침해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예시로 내가 뭘 들었어요? 이 우성프라자를 놀이동산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그 사람한테 손실보상 청구권 인정한다는 거 말 돼, 안 돼? 안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상식에 근거해서 내가 얘기해준 사례에 근거해서 얘기를 했을 때 말 자체가 안 된다. 됐어요? 자, 그리고 8번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는데 그럼 또다시 물어볼게요. 이거 왜 다 5번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거 5번이 왜 잘못됐는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얘기해줬잖아. 지금 열심히 읽었잖아. 빨리 얘기해줘. 그래서 한번 내가 쭉 읽어볼게. 진행자. 자, 그럼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이 재산권 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 C 하고 물어봤어. 또 A가 뭐래? 불가분 조항을 위반한 것이니까 위헌입니다. 또한 그에 기반한 행정작용도 위법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 다음에 B가 뭐래? 입법자가 보상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 침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랬더니 A, 아닙니다. 만약 그 법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면 사회적 제약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으로 보고 손실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B가 헌법 제23조 제2항과 3항의 규정을 판가름하는 건 입법자, 아까 내가 얘기했죠. 국회의원이다. 재산권 침해 정도에 따라 판단하는 성질이 아니다. 진행자, 마지막. 그렇다면 이 경우 재산권을 침해받은 당사자는 어떻게 돼요? 하고 물어봤더니 B가 뭐래? 그 법률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가 공익의 적법성을 넘어선다면 이건 제23조 3항을 위반한 거다. 위법한 행정작용을 취소해야 되겠지만 손실보상 청구권은 가질 수 없다. 자, 이거 왜 틀렸냐고. 우선 힌트를 줄게. 23조 3항은 입법자, 국회의원이 모든 걸 좌우한다는 거야. 그랬을 때 뭐가 이상해? 이거 왜 답이 5번이 적절하지 않냐고요. 이거 맞은 사람 많잖아. 왜 5번? 이거 찍은 거 아니야? 5번 그걸 맞다고 한 건? 주원아, 너 맞았잖아. 그치? 왜 5번이냐고. 어? 뭐라고요? 아닌데. 지훈이는? 서윤이는? 맞지 않았어요, 서윤아? 찍었네, 그러면? 승아. 자, 정확하게 얘기해. 다시금 찾아주세요. 이거 제23조 3항이 아니에요. 뭔지 알려주세요. 재산권 침해가 공익 적합성을 넘어서면 뭐에 근거해서 위반입니까? 아까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니? 얘들아 이거 봐봐. 여기잖아. 만약 해당 법률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가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권의 공익 적합성을 넘어서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그건 헌법 제23조 2항을 위반했다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자 숫자를 뭐로 바꾼 거야? 그리고 이 문제 풀면서 눈치를 채야 돼. 24망 1항, 24망 2항, 24망 4항 3개 나왔지? 그럼 딱 봐도 문제 나오지 않겠니? 느낌이? 그러니까 이 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시험 때 맞으려면 1항 내용 이거구나, 2항 내용 이거구나, 3항 내용 이거구나. 그게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 돼. 내일 분명히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어렵게. 1, 2, 3 이해됐어요? 내일 이런 거 나오면 틀릴 것 같은데. 자, 9번 보세요. 9번. 자, 이거 1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래,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을 다르게 말한 거는 맞아. 그런데 이거는 너무 지엽적인 내용이잖아. 마지막 단락에 대한 얘기잖아. 근데 질문 자체가 윗글의 제목 찾으세요 이거죠. 그 윗글은 다 아울릴 수 있는 게 들어가야 되니까 답이 5번이죠. 첫 번째는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경계이론과 분리이론까지 나왔으니까. 이해됐어요? 아, 그리고요 10번에 5번 지금 이거 프린트 그 내용이 잘린 게 있어. 여기 뒤에 뭐라고 써 있어야 되냐면은 어떤 대상이 그대로 있거나 어떤 현상이 계속됨이야. 계속됨. 그게 무슨 뜻이다? 알파벳 E. 존속. 이해됐어요? 이거 잘렸어. 아무도 이거 얘기를 안 하더라. 야, 딱 봐도 존속이 어떤 대상이 그대로 있거나 이거 좋아. 어떤 현상이. 그럼 이상하지 않아? 아, 그래. 내가 다 고쳐서 아까 뽑았나 보다. 됐죠? 자, 지금 시간은 40분이고요. 여러분 15분 쉬고 만나요. 그럼 언제 보는 거야? 55분. 됐죠?